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녹십자 랩셀이고요. 코드번호는 144510입니다. 현재 11월 30일 월요일 4시 8분을 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리뷰를 그리고 종목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그 영상 안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하면은 저 또한 굉장히 뿌듯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녹십자 랩셀에 대한 뭐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네, 그런 부분들 오늘도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거의 매일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매도 관점은 볼만한 차트는 아니다, 매도 관점으로 볼만한 게 없다, 그리고 눌러준다라고 하면 매수 관점이 맞는데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30초 정도만, 그냥 NK세포 치료제 개발과 이제 수탁 검사 그리고 검체 군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바이오 물류 쪽도 지금 보고 바이오 물류 쪽도 모멘텀이 있으니까 최근에 화이자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백신 물량을 유통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이제 벨기에 쪽에서 미국으로 운송을 하기 시작했고요. 과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운송이 이뤄진다라고 했을 때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아니면 동아소시오 홀딩스, 용바이오로직스인가요? 아무튼 그 기업이랑 그 다음에 SK그룹 이렇게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몇몇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녹십자 그룹 중에서는 녹십자 랩셀이 좀 핵심 바이오 물류 쪽으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뭐 굳이 이제 오늘은 좀 약간 그런 그 지난주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거에 대한 좀 피드백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불사조 유튜브번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 댓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댓글이 많이 보이었고, 모멘텀 기술적 분석까지 디테일한 분석.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술적 분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시켜서 모멘텀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좀 될만한 거다 싶으면은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랩셀은 늘 윗꼬리가 달리네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는데 잘 안되네요. 2개월째 보유 중인데 27% 수익인데 그만 놓아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언제 이게 수익이 나고 있지만 계속되는 신고가로 언제 매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물류 유통이 중요한 것 같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진입하기 위해 좋은 맥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녹십자 랩셀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도로 볼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수렴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저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종목을 분석할 때 수렴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어떻게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았죠. 여기서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저항을 받았어요. 총 보면 세 차례 정도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받은 이유는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를 기준에서 저항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매물대는 여기죠. 이런 구간들이 또 가면 또 올라가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사셨던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나 아니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2018년도 초에 사신 분들이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서 샀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을 사람은 없죠. 많지는 않겠죠. 다만 만약에 내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임하고 올라가는 파동에 있어서 여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차익 실현 한번 하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자, 여기를 집중해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데가 꼬리 매물대 그리고 몸통 매물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제 수렴을 하는지 이제 주목을 했었죠.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각 수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박스권으로 보면서 수렴을 하고 있다, 박스권 수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수렴 패턴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아니면 뭐 역헤드앤 숄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반대로 이렇게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이 종목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수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깃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깃발 형태.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뭔가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앞에 여기서도 저항대가 있고, 여기 예전 한 2018년도 9월달 보시면은 여기도 저항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 방에 돌파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2020년 6월달부터 2020년 11월달까지 이렇게 주가가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고가와 저가를 낮추는 파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변동성을 여기서 재보게 되면은 한번 재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약간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약 60.49%, 60.5% 정도 변동성을 줬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재보시게 되면은, 이런 하단 구간에서 재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그 이상 나왔죠. 64.6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7만원대 초반 가격대에서 청산이 나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변동성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나와주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죠. 네.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청산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와 여기의 변동성을 저는 여기에 한번 퍼센테이지를 계산해서 청산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주가나 최근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흐름이 나쁘진 않죠. 뭐 조정도 받고 하지만 올라가는 게 더 많죠. 네, 조정이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 근데 올라가는 게 맞는데 장기적으로는 글쎄요. 오늘 주봉이랑 월봉도 주봉을 해보자라고 했죠. 네, 근데 주봉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제 완성이 됐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이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월봉도 이제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월봉이 마감이 되는데 월봉도 나쁘지 않죠. 네, 월봉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 6만원대, 만약에라도 6만원대가 온다라고 하면, 6만원대 초반대 가격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매수 관점이 낮겠죠. 예, 어떻게 보면 눌림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역헤드앤숄더에 기반을 두고 매수세는 조금 더 유입이 더 많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런 역헤드앤숄더를 보고 있었죠. 최근에 왼쪽 어깨, 여기를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이 정도로 보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려와도 매수세는 강하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급하게 추격 매수할 자리는, 추격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타를 해야겠죠. 예, 단타를 해야 되는데 단타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만약에 내려왔을 시에는 이제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 가격대, 이대로 그냥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근데 하지만 위에 매물대가 또 있는 구간들에서는 또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개인적으로 추격 매수는 굳이는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 이런 데에 가면 갈수록 차익 실현 욕구는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상승폭도 나와준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는 조금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만약에라도 눌렸을 시에는 아마 매수세는 좀 강하게 달라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주봉이나 월봉이나 워낙 잘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매수세를 테스트하는 위치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대들은 눈여겨보시면서 괜찮은 매수 거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해서 너무 손절을 타이트하게 걸 필요도 없고요. 한 손절은 한 5%, 5%나 3%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셔도 그렇게 어렵게 대응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렸을 때는 한 6만원대 초반 가격대, 그런 가격대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진짜로 이게 대세 상승이 나온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러면은 변동성을 좀 강하게 줄 수 있는 종목도 맞죠. 실질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사이클도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정도의 변동성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구간들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최대 아마 많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10만원대? 10만원대를 타겟으로 잡고, 물론 그 10만원대를 간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요. 증시가 대세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3천을 간다, 아니면 뭐 코스닥이 뭐 지금 한 1000포인트대 이상으로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가정이 붙어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도 받아볼만 하고, 좀 장기적이 아니라 한 중기 스윙 정도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목표가를 산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피보나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교육도 영상도 다 제작을 했어요, 지난주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목표가를 산출하는지도 다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봉상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런 데를 저점으로 잡고, 이런 데를 저점으로 잡고, 이런 데를 고점으로 잡아요. 그러면은 이 저점에서 얼마만큼의 되돌림을 주었는가도 상당히 저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를 볼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시면은 여러 번 보시더라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되돌림을 한 78.6, 78.6%, 88.6, 78.6% 정도까지 줬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그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이제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교육 채널 같은 것도. 아마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도로 한 번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73,300원 정도에서는. 73,300원 정도에서는 아마 이런 M파동에 기반을 두고, M파동에 기반을 두고, 아마 이게 무슨 M파동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M파동에 기반을 두고 이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청산을, 내가 보유 물량이 만약에 100이 뭐 한 1000만원이 있다 라고 하면은 한 400? 한 40%에서 50%는 청산을 나갈 것 같습니다. 분할 매도로. 물론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다만 만약에 여기서 또 눌림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사볼 만한 그런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저라면. 제가 근데 워낙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냥 제가 분석했던 거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를 산출을 하죠.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여기가 A파동, 그 첫 번째 파동이 시작하는 구간, 그리고 조정 파동,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상승 파동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데에서는 저항을 받을 만한 위치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조금 청산을 나갈 것 같고,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더 비중 확대를 할 것 같습니다. 눌렸을 때 지지받는 흐름 보면서 비중 확대, 이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레클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